안녕하십니까. 인천 구월동의 남도원입니다. 요즘에 그 차량들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그 어떤 연료를 쓰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제일 그 많은 차들이 이제 휘발유 차량이 되겠고, 그리고 경유를 이용한 경유차, 그다음에 LPG차, 그리고 요즘에 그 전기로 가는 전기차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휘발유랑 이제 그 전기로 같이 복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뭐냐 그거 차도 있고 있는데, 그 휘발유 차량이랑 경유 차량이랑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좀 구분이 확 됐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다 휘발유차, SUV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경유를 이용해서 이제 그 경유차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승용차도 경유를 많이 써요. 그래갖고 디젤 승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고, 그리고 SUV도 요즘에 휘발유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되게 조용한데, 구분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주인이 아닌데 잠시 몰거나 아니면 이 차를 뭐 탁송하거나 대리를 할 경우 기름을 넣을 경우가 있어요. 발생을 해요. 근데 옆에 누가 차주가 타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추렸어요. 순위는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적은 건데, 일단 그 차량에 제가 탑승을 딱 하면은 운전 중에도 마찬가지죠. 거의 이제 기름을 있냐 없냐 이제 그걸 많이 신경을 쓰죠. 장거리인 경우에. 그리고 이제 계기판과, 통상적으로 계기판과 그 속도 게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차량에 있는데, 그건 좌측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우측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차량 제조사마다 다르고, 거기에서 이제 키로수가 나오고 옆에 보면은 RPM이라고 있어요. RPM 있는데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엔진의 그 저기에요. 구동인가 뭐랄까, 돌아가는 거 뭐더라. 하여튼 회전이에요. 그 회전하는 그 속도예요. 속도인데 RPM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해요. 차를 좀 아는 분들은 거의 짐작이 딱 되는데, 차마다 이제 그 RPM이 다 있죠. 없을 수가 없죠. 있는데,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이 RPM은 그 엔진의 이제 구조나 이 형태에 따라서, 그 차량의 스펙에 따라서 이제 그게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짧을 수가 있는데,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1에서 거의 한 7, 8, 6, 7, 8, 9까지가 이렇게 있고 이제 레드존이 거의 한 6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6천, 5천 시작하고, 그리고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내 주행이나 어느 정도 가속을 하게 되면 RPM이 한 거의 통상적으로 쓰는 게 2,500에서 3,000이 거의 지금 맥시멈이거든요. 맥시멈이라는 건 뭐냐면 한 150 정도 달릴 때, 그 정도면은 이제 속력이 이제 RPM이 올라가죠. 150 정도면 한 2,500에서 3,000 정도. 그런데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그 레드존이 아마 4,500에서 5,000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부터 7, 8까지가 있어요. 6, 7, 8까지 있고, 경유차는 좀 짧아요. 1부터 아마 5, 6, 7까지 있고, 그러니까 레드존이 시작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이건 확실할 거예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레드존이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그 차마다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마다 이게 좀 시작하는 부분이 다른데, 통상적으로 5천에서 6천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4천 좀 넘어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걸 보면은 대충 다 감이 오죠. 아, 이건 경유차구나. 이건 휘발유차구나. 레드존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레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계기판을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 저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끝부분에 가면은, 이건 뭐냐면
엔진의 회전 도는 수인데 이 이상 RPM이 올라가면은 엔진에 무리가 가고 올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범위는 이제 잘 사용하지가 않죠. 이제 그 레드존의 범위를 딱 보면 아 이건 휘발유 차량이구나, 아 저거는 경유 차량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젠 단 소형, 중형, 대형 이제 있는데 2000cc냐 3000cc, 4000cc 다 해서 이제 그 범위 양이 있겠죠. 범위 내에 드는 그 범위를 딱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유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100%죠. 거의 주유구를 이제 열어가지고 주유구가 이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다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뭐 국가별로 아니면 뭐 지역별로 이렇게 국가별로 틀릴 수가 있거든요. 휘발유 같은 차량은 그 색깔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유구 처리되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 쳐져 있거나 붙여 있거나 이렇게 표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총이라고 하죠. 주유건이 그 주유 들어가는 대가 되게 얇고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차량도 주유구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겼고, 경유차는 주유구가 좀 커요. 휘발유차보다. 그리고 총 있죠. 주유건도 크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알 수가 있고,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녹색이라고 칭하죠. 하는데 휘발유 차량은 총건이 작기 때문에 경유차의 그 건을, 그러니까 경유 기름을 휘발유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휘발유 차량이 작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경유는 구멍이 크고 휘발유는 주유건이 작기 때문에 휘발유를 경유차에 넣는 혼유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유할 때 통상적으로 주유를 딱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차를 끄고 엔진 시동을 끄고 하는 게 원래 원칙이고, 안 하면 벌금을 부르는데 끄고 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내 차량에 맞는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차를 의류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주유하는 사람이 이제 늦는 경우는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왜냐면 주유원도 거의 차를 다 보고 이렇게 늦기 때문에 잘못하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기름을 다 주유를 하고 뚜껑을 닫고 영수증을 받잖아요. 차를 시동을 킬 때 영수증을 딱 보면은 휘발유가 체크되어 있는지 아니면 경유로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하고 시동을 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동을 걸게 되면 기름이 엔진에 들어가면 차가 망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 시동을 걸 때 영수증을 꼭 확인한 다음에 시동을 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주유구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주유구 봐서는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기름 냄새를 맡아보면 알아요. 주유구를 열은 다음에 코를 주유구에 댈 수도 있지만 그 손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냄새를 이렇게 해보면은 휘발유 냄새인지 경유 냄새인지 딱 구분이 돼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거죠. 확실하고. 근데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죠. 거의 주유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봐도 아 이게 경유차구나, 휘발유 차량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네 번째로는 이게 뭐라고 써놨냐, 내가 글씨를 쓰는데도 모르겠네. 차량의 등이라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 차량의 상태구나. 이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차를 시동을 딱 키면요, 이거는 이제 새 차인지 몇 년식인지 몇 킬로를 뜨는지 이제 그거 상태를 보고 이렇게 아는 방법인데, 새 차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방음이나 아니면 이런 소음이나 그리고 엔진이
좋기 때문에, 새 거기 때문에 떨림이나 진동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경유차는 떨림이나 소음이나 엔진 소음이 있어요. 그리고 떨림이 있고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휘발유 차량은 뭐 오래돼도 뭐 떨림, 진동, 소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휘발유 차량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의 장점이고 이제 단점인데, 떨림, 진동, 소음이 싫은 분들은 이게 휘발유 차를 이렇게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 있고, 경유차는 아무래도 이제 3년, 5년, 6년, 7년, 8년 타면은 진동, 소음, 소리가 발생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휘발유 차량과 경유차를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유할 때 기름 정말 잘 넣어야 돼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휘발유는 구멍이 작아서 경유를 넣을 수가 없어요. 넣고 싶어도. 왜냐면 경유총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경유차는 이 구멍이 들어가는 입구가 크죠. 관이 커서 휘발유를 경유에다가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 이러면은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교환을 해야 돼요. 교체를 하던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기름을 넣을 때는 시동을 항상 끄고 넣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확인을 해서 휘발유를 넣나 경유를 넣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정말 좋다. 그런 다음에 시동을 거는 게 좋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 같은 거나 안전이라는 것들, 이런 것도 다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을 잘 들이면은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서는 또 안 되고, 이런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20년 동안은 이렇게 차를 운행하고 기름을 넣었지만 이런 걸 한 번도 혼유 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시 한번 이렇게 더 확인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기름을 넣을 때 시동을 껐고 기름을 넣을 때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뚜껑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그 영수증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시동을 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좋은 습관을 들여가지고 사고를 미리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